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8일이고요. 지금 현재 10시 32분입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Functional Programming with CUDA and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020 C++ CUDA Complex Numbers 기초지식 그래갖고 앞 동영상에서 복소수를 CUDA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복소수 함수를 어떻게 미분하고 적분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링크를 누릅니다. 폴더 열기를 하고요.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21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이 폴더 속에서 complex.cu를 복사하고요. 붙여넣습니다. 파일 이름을 integral.cu로 정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OpenGL CUDA 이 폴더를 열고요. 021 폴더에서 integral.cu를 열고요. Ctrl B. 오늘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0518 updated C++ library extensions가 필요합니다. 이 파일에서 쓸데없는 것은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우고요. 여기서 이 부분도 지우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PDF 북을 끌어다 놓습니다.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피터 B. 오넬 6판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파트 7이 있고 여기서 Chapter 22 Complex Integral이 있고요. The Integral of a Complex Function 이 섹션을 열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복소수 함수를 어떻게 적분하는지 배웁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가장 기초적인 예제부터 풀어봅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정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붙여넣고요. 이 책은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피터 V. 오네일이 작성한 책이고 6판입니다. 페이지는 98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example 22.6 이 예제부터 시작합니다. solve example 22.6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 람다를 찾고요. 이 G 람다에서 이 부분을 모두 삭제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모두 삭제하고요. 컨트롤 홈에서 여기에 커맨드 라인이 있는데 파일 이름이 integral.cu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누르고 dir cd 021 complex 커맨드 라인을 붙여넣습니다. cls n 하면 이렇게 실행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아래로 내려가고 이 함수 속에서요. 이 람다 속에서 example 22.6 f of x는 x 빼기 i x의 제곱이고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이거를 적분하려면 변수 x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uto x는 CUDA 바 1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이 변수 x를 정의해 줍니다. 여기서 auto f는 x-i 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x 곱하기
1, R. 이 1R은 복소수 연산자입니다. 실수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수부가 X다 이런 뜻이고요. 빼기 X 곱하기 X 곱하기 1 I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이게 허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부고요. 이게 허수부입니다. 다른 말로 f of x는 실수부가 x이고 허수부가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오토 n는 cm 인티그럴 함수 f를 보내고요. x는 1에서 2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이렇게 하면 수치 해석적으로 이 함수 f를 적분해서 그 결과를 nn에다가 저장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요.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토 AA는 실수부가 3 나누기 2고요. 그래서 3.0 나누기 2.0 이거는 실수부이고요. 빼기 7.0 나누기 3.0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요. 곱하기 1i 이거는 복소수입니다. 이 AA는 이 책에 있는 정답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여기다가 r을 붙이면 이거는 복소수의 실수부다 이런 뜻입니다. 프린트 f nn은 %g ndl 하고 nn의 real nn의 imag 이렇게 해서 값을 출력해 봅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AA는 AA real AA imag 이렇게 해서 실행해 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 n 하면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적분한 것과 책에 나온 정답이 일치합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촬영하다가 졸려서 자고 일어났더니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9일이고요. 5시 38분입니다. 이번에는 example 22.7을 풀어봅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여기서부터 다시 복사합니다.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위로 올라가서 solve example 22.7 이렇게 변경하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람다 G 속에서요. 이 부분은 삭제합니다. example 22.7에서요. fx는 cosine EX 더하기 I sin EX x는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은 구간에서 함수 fx를 적분합니다. 자, 이거를 좀 키우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 fx를 정의합니다. 오토 f는 cem cosine 2 곱하기 x 더하기 cem sin 2 곱하기 x 이게 허수부입니다. 그래서 허수를 나타내는 1i를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1i 이렇게 하면 여기다 제가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함수 f는 실수부가 cosine ex이고 허수부가 sin ex입니다. 오토 nn은 cm 인티그랄 f를 보내고요. 이 문제에서 x의 하한이 0이고 상한이 4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0.0에서 파이 오버 4 이렇게 적분하고요. 오토 AA는 이 책의 정답을 보면요. 0.5 더하기 0.5i입니다. 그래서 0.5
0.5 더하기 0.5i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다 만들었고요. 위로 올라가서 solve example 22.7 이거를 메인 함수 끝에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disable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빌드해 봅니다. cls n 해보면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푼 것과 책에 나온 정답이 일치합니다. 여기에서요, 여기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사용할 때 cm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속에 들어있는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C++ 표준이나 CUDA에 들어있는 그런 수학 함수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함수입니다.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Go to Definition 해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한 함수입니다. 수학책에 나온 그런 함수를 제가 특별히 따로 만든 그런 함수입니다. 일단 이건 닫고요. 여기에서 보면 풀이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수 fx를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 해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번에는 람다 이름을 h로 바꿉니다. 이렇게 한 후에 커널 오퍼레이션을 한 번 더 복사하고 이거를 h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함수 fx는 코사인 EX 더하기 I 사인 EX를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요, 지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I, EX를 제수로 놓으면요, 함수 fx는 2의 제승이 되고요, zet은 I, EX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함수 fx를 이런 식으로 오일러 공식 방식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우고요. 오토 zet은 1i 곱하기 2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zet은 2ix를 나타낸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2i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아니면 x 곱하기 2i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오토 f는 cem, exp, z 이렇게 나타내면 함수 fx는 지수함수 2의 복소수 z승이 됩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에 줄바꿈을 하나 더 넣고요. 이거를 다시 빌드하면 커널 오퍼레이션에서 h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빌드합니다. cls n 하면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게 여기에서 오일러 방식으로 계산한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지금까지는 완전 기초를 다룬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데피니션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러한 적분을 책에 따라서는 라인 인티그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책에서는 컨투어 인티그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론을 잘 읽어 보시고요. 이번에는 example 22.9를 풀어봅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함수를 복사합니다.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위로 올라가서 solve example 22.9
이 예제는요,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by Peter V. O'Neill 6판 페이지 982고요. Example 22.9 이 예제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지금부터 컨투어 인티그럴 또는 라인 인티그럴을 풉니다. 이런 경우에 미분이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 H 부분은 일단은 삭제하고요. 커널 오퍼레이션 뒤에 오는 이 부분도 삭제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문제를 읽어보면요. Evaluate contour integral z squared dz if phi of t equals t plus it for t greater than or equal to 0, less than or equal to 1 이 문제를 풉니다. 일단 P of t 이 부분을 먼저 기술합니다. P of t는 복소수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CPLX를 이용해서 실수 자리에 t이고요. 허수 자리에 t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오토 젯은 t 플러스 t 곱하기 1i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이 책에서 보면 z of t를 p of t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z을요 t에 대해서 미분해야 합니다. 복소수를 미분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오토 dz는요 drv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z을 미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체는 함수이고요. z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산자를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미분 연산자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바로 미분해 줍니다. 이때 5포인트 스텐실이라는 뜻에서 FPS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5포인트 스텐실을 줄여서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에 X 대신에 T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EMUM underscore T 이렇게 해서 이뉴머레이션을 하나 만들고요. z을 이 복소수 z을요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 말은요 dz over dt를 나타냅니다. z를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미 z를 미분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토 dz dt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요. z를 빼면 이 자체는 연산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토 z은 dz은 dz dt 곱하기 z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분 연산자를 한번 정의해서 여러 번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한 번만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z를 바로 제공해주면 됩니다. 한 번만 사용할 때는 이렇게 z를 바로 제공해주면 되고요. 이 미분 연산자를 여러 번 사용할 때는 여기다 z를 빼고 여기다가 z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z prime of t를 계산한 겁니다. 이제 적분할 준비가 되었고요.
이 라인 인티그럴 또는 컨투어 인티그럴 적분합니다. 여기서요, 이 함수는 일단 필요 없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 p적분 함수가요, z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z 곱하기 z의 제곱이고요. 이게 p적분 함수인데요. 여기에서 dz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t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dz를 곱해줘야 t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t는 0에서 1.0까지 변합니다. 이 책의 정답은요,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i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2.0 나누기 3 곱하기 괄호 열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i 이렇게 나타내면 이 AA는 이 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해 봅니다. CLS N 해보면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 함수 g를요, 여기 커널에서 호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합니다. CLS N 해보면 example 22.9에서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것과 책에 나온 정답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라인 인티그럴 또는 컨투어 인티그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컨투어 인티그럴 할 때 이 그림에서처럼 곡선, 커브를 나타내는 p 함수를 정의하고요. 이 p 함수를 변수 z로 놓았습니다. 이 z를 t에 대해서 미분하기 위해서 미분 연산자를 정의했고요. 이렇게 미분 연산자를 정의하고 이 미분 연산자에다가 z를 곱해서 dz를 계산합니다. 이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 컨투어 인티그럴은 복소수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간략하게 계산합니다. 붙여 넣었고요. 이거를 h로 변경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이 미분을요, 이 인티그럴 함수 속에다 넣어버립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 함수 f는 z의 함수이고 f는 z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오토 f는 z 곱하기 z 이렇게 나타내고요. p적분 함수로 f를 보내고 p적분 함수 뒤에 곡선을 나타내는 변수 z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커널 오퍼레이션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h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합니다. CLS N 해보면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함수 h 이 람다를 호출합니다. 여기에서 p적분 함수로 f z의 제곱을 보내고 여기에 z를 제곱을 보내고요. 이 곡선을 나타내는 곡선 z 오브 t를 보내고요. t의 바운더리를 지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이렇게 미분 연산자를 정의하고 zet을 미분해서 이렇게 곱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example 22.10이 있고요. 이번에는 피적분 함수가 z 곱하기 real part of z입니다. real part of z, z의 실수분은 실수이고 실수부와 복소수 z를 곱한 게 피적분 함수이고 곡선 감마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이 부분을 맨 함수 앞에서 복사하고 붙여놓고 함수 이름을 22, 10으로 변경하고요. 이 example은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by Peter V. O'Neill 6판이고 983페이지 Example 22.10입니다.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 커널 오퍼레이션 H는 지우고요. 여기에서 이 람다 H도 지우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Example 22.10에서 곡선을 나타내는 감마 t는 t 빼기 it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신텍스 대신에 이렇게 정의해도 됩니다. t 빼기 1 곱하기 t 곱하기 t 이렇게 나타내야 합니다. 이 t 자체가 쿠다 바로 정의했는데요. 이 t는 람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여기에서 z 곱하기 real part of z 이 피적분 함수를 오토 f로 나타내고 z 곱하기 z의 real part입니다. 이렇게 하면 f는 z, real, z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곡선을 나타내는 z를 보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인티그럴 함수 속에서 이 곡선을 나타내는 z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줍니다. 이 계산을 이 인티그럴 함수 속에서 계산해 줍니다. 적분 구간이 0에서 2까지입니다. 그래서 0.0에서 2.0이고요. 이 책에 나온 정답을 보면 마이너스 15분의 152입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 마이너스 152 이거를 r로 붙여주면 복소수의 실수부란 뜻입니다. 여기다가 15를 나누면 마이너스 15분의 152를 복소수로 기술한 겁니다. 빼기 12i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책에 있는 정답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AA, CPLX 실수부가 152.0 허수부가 12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여기서 점을 붙이지 않으면 정수 마이너스 152를 정수 15로 나누기 때문에 엉터리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점 0을 붙임으로써 요 실수 부분이 올바르게 계산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 넣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제가 앞에 오토를 빼먹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오토를 빼먹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해보면 여기 부호가 다릅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정답이 12가 아니고 마이너스 12입니다.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해보면 책에 나온 정답과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라인 인티그랄 또는 컨투어 인티그랄은 복소수 해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오렘 22.1이 있고요. 컨투어 인티그랄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다수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컨투어 인티그랄을 곡선을 쪼개서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example 22.11 그림 22.13에서 곡선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이 부분을 메인 함수 바로 앞까지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함수 이름을 11로 변경합니다. 이 문제는 페이지 984 example 22.11 이 문제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 책에 보면 감마 1은 3, 2에 it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Z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나타내면 3 곱하기 CEM EXP T 곱하기 1I 이렇게 됩니다. EXP 속에 이 부분은 1I 허스브 i를 곱해줬기 때문에 복소수입니다. 이 문제에서 감마2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거를 감마2 이렇게 나타내고 코드로 나타내면 Z2는 실수부가 T 곱하기 T, T의 제곱이고요. 허스부가 3 곱하기 T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허스부 자리에 이 식을 썼기 때문에 허스부 자리에 i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plx 함수를 사용해서 감마2를 z2로 표기하고 이거를 코드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p적분 함수가 z의 허스부입니다. 이 부분은 지우고요. 오토 n1은 cem 인티그랄 하고요. 지금 감마1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는 겁니다. z1은 감마1을 나타내고요. 이거의 허스부는 imaginary part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곡선을 나타내는 dz을 계산할 수 있도록 z1을 제공해 주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감마1, 곡선 1은 각도 0에서 90도까지 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각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0.0에서 파이 오버 2입니다. 오토 A1은 이 책에서 푼 정답입니다. 이 값은 실수부가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마이너스 4분의 9 파이이고요. 허스부가 2분의 9 2분의 9 이게 정답 맞습니다. 이번에는 곡선 2 감마 2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 감마 2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여기에서 오토 n2는 cm 인티그럴에서 피적분 함수가 z의 허스브입니다. 그래서 z2의 허스브이고요. 감마 2를 나타내는 z2를 제공해 주고요. 이때 t는요 0에서 1까지 변합니다. 이 그림에서요 z 오브 t에서 t가 0에서 1까지 변하면 이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적분 한계가 0.0에서 1.0이고요. 오토 A2는 이 책에서 정답을 보면 5 더하기 2분의 72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수부가 5고요. 허수부가 2분의 27입니다. 오토 n는 n1 더하기 n2이고요. 오토 AA는 A1 더하기 A2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N1은 N1 복사해서 붙여놓고 정답은 A1 여기다가 줄바꿈을 하나 더 넣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N2 A2 이렇게 해서 코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컨트롤 N다고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다시 빌드해 봅니다. CLS N 해보면요. A1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곡선 감마 1을 따라 적분한 거고요. 이 그림에서 A2 같은 경우는 곡선 감마 2를 따라서 적분한 겁니다. 이 결과를 비교해 보면요. N은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거고 A는 책에 나온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것과 책에 나온 정답이 일치하고요. N2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이고 A2는 책에 나온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쳐보면 이게 책에 나온 정답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 예제에서 이 정답과 이 정답을 두 개를 더하면 이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답이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고 이 부분은 정확한데 이 부분은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더셈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다수의 피스와이즈 곡선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적분할 수 있습니다.